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북한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은 이번에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합니다. 도착 첫날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 경영자인 레리 핑크를 만나고 미 상하원 의원단 접견과 동포 간담회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튿날인 23일엔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우리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실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정부의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구상도 밝힐 걸로 예상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이 기본적인 접근 방법을 말할 것이라면서 일단 중단시켜서 핵미사일 능력 강화를 막고 감축 폐기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 과정을 계속 추동하기 위해 대응 조치 중 하나로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2차 한미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이어지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할 걸로 예상되는 만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위 실장은 관세 협상 장기화와 관련해 안보 협상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리가 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세 협상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선순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도 참석합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월요일에 출발? 네, 월요일에 출발합니다. 몇 시인지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게 뭐 이렇게 시각까지 얘기할 저도 수 아직 모릅니다. 그렇죠. 대통령 일정이라서. 네, 저도 아직 모르는데 이제 22일부터 26일까지 3박 5일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2일 날 오후부터 일정 시작합니다. 22일이 월요일인가요? 네, 도착하자마자 일정이 시작하기 때문에 도착하면 아마 그쪽에선 22일 한 낮 시간인가 뭐 그러겠네요. 그렇죠. 아마 그 오전이나 오후 낮 일찍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하고 레리 핑크, 그러니까 블랙록 회장. 이게 블랙록이라는 게 다국적 자산 운용사 회장이거든요. 회장을 만나서 AI 및 에너지 전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네, 바로. 그 정도는 엠바고가 풀려서 예고가 됐나 보군요.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세부 내용은 그 일정이 굉장히 빡빡해요. 대통령 일정이. 대통령 일정이 안 쉽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이제 회장이랑 면담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 좀 주식의 어떤 화랑을 위해서, 예, 그렇죠. 주식시장 화랑을 위해서 그런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를 좀 더 회복시키기 위해서 네. 코스피를 더 이제 끌어올리기 위한 일정들이 꽤 많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동포 간담회를 또 엽니다. 네, 동포 간담회 뉴욕. 그렇죠. 23일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일정 시작인데 오전부터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서 기조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설이 가장 큰 이벤트인데 그게 그렇죠. 언제 우리나라 시각으로 한 수요일쯤 되나요? 화요일, 수요일 이게 그쯤? 23일 오전이니까 수요일 오후가 될 겁니다. 23일이 화요일 아닌가요? 화요일 오후겠네. 화요일 오후. 아니죠. 그 여기가 그 뉴욕이 13시간 느리니까. 느리니까. 우리로서는 수요일이란 얘기. 수요일 새벽. 네. 수요일 새벽쯤. 아무튼 뭐 그건 다 나올 테고. 네. 그래서 190개 정상 중 7번째로 기조연설을 하고요.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면 전 세계 정상 앞에서 우리나라의 대외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완전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복귀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데 방점을 찍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아직 내란 종식이 안 됐는데. 근데 외부에는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래도. 외부에다가 내란 종식이 아직 안 됐다 그러면 너무 불안해할 거 아닙니까? 내란 종식을- 우리나라 주식 네. 사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외부에는 우리가 나의 집권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국내적으로는 우리가 종식을 또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내란 종식을 자신하는 그런 얘기들을 할 걸로 보이고 네. 그리고 오후에는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서 면담을 하고요. 네. 저녁에 또 미국의 뭐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 이 누군지는 안 밝혀졌습니다. 리더들과 또 만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전, 빡빡한. 오후, 저녁 다 빡빡하게 일정이 짜 있고요. 네. 24일도 이게 또 중요한 어떤 일정인데 오후 3시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최초로 유엔 안보리 공개 회의를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합니다. 네. 예. 이번 달이 우리가 안보리 의장국인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한 달에 네.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딱 타이밍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AI 안보리는 그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러시아 같은 거대한 그 강대국들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고 맞습니다. 예, 다른 나라들도 다 안보리에 네. 있긴 있죠. 예. 그래서 AI와 국제사회 평화가 의제로 토론이 이어질 걸로 보이고 그리고 다음 날에는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이게 월가에서 월가의 어떤 경제 금융계 인사들과 회동을 합니다. 네, 증권거래소도 혹시 가나요? 아마 뭐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한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게 대통령 일정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엠바고가 해제돼야만 이렇게 박형관 기자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네. 공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중점을 뒀는데 오늘 사실은 이 부분을 그 위성락 안보실장이 나와서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뒀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사실은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서 우리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을 알림으로써 우리 주식시장에 더 활력을 불어넣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박형관 기자도 이번에 이제 동행하잖아요. 네. 이제 1호기를 처음으로 타볼 텐데.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큰 언론사들, 뭐 KBS, MBC, SBS 같은 큰 언론사들은 뭐 동행할 겁니다. 비용이 뭐 많이 들더라도. 근데 제가 이번에 들었는데 한 명이 그렇게 동행하는데 뭐 한 2천만 원? 2천만 원 좀 넘게 듭니다. 그러니까요. 1200. 그래서 지난번에 그 대통령이 기자회견 할 때도 네.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할 때도 자기도 몰랐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네. 그걸 좀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박형광 그리고 취재 편의점의 장윤성 기자 또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이들이 이렇게 출입 기자로 등록이 됐지 않습니까? 몇 달 전에. 근데 그 장윤성 기자하고 이상호 기자는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와, 예, 원래 신청을 했다가 이 인보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드랍을 하셨어요. 예. 인보이스가 나왔다는 거는 이게 가격표가 나온 거죠. 예. 가격표가 나온 다음에 그냥 취소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근데 딜레마인 게 그렇다고 대통령실 기자들에게 대통령실이 지원을 해주면 이거는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첫째는 그게 다 국민 세금이고요. 또. 그렇죠. 예.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거 왜 지원해줘?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있고 네. 또 두 번째는 그게 일종의 언론에 대한 관리 아니냐. 이제 언론과 권력과의 관계는 이제 불가근 불가원인데 네. 뭐 그런 식으로 뭔가 관리 모드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또 시각도 있을 수 있어요. 특혜로 보일 수도 특혜로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참 그게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원래 이게 김영란법 이전에는 사실 거의 대부분을 지원을 해줬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요? 만 상당 부분을. 그래서 지금보다는 이제 순방 비용이 굉장히 좀 작았는데 지금은 이제 김영란법 이후에는 점점 더 커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근데 항공권 정도는 어차피 비행기는 뜨니까 네. 비행기는 한 번 뜨면은 거기에 뭐 한 명이 타든 100명이 타든 타는 거니까 그 정도는 뭐 지원해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게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가서 뭐 숙식비나 이런 거야 이제 내더라도. 그러니까요. 항공 정도만 좀 기자들한테 지원해주는 건 제가 또 너무 팔이 안으로 굽습니까? 여러분들 보기에? 그 비용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 프레스 센터를 그 만드는 비용이 굉장히 커서 프레스 센터. 그게 거의 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부담하게 하고 네. 프레스 센터는 어차피 기자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니까. 네, 네. 그럼 뭐 비행기 값 정도는 좀 빼주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절충안이 안 네. 되려나 이게 모르겠네요.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취재하는 거는 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 이거를 오로지 특혜로만 볼 것이냐. 그리고 전액 지원 안 해주고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만 해주면은 가능한 논의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박형관 기자는 2천만 원 넘는 돈 들여서 간다는 거죠. 네, 우리 사장님께서 또 지원을 해주셔서 그럼 가서 이제 뭘 취재할 겁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일정을 다 취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맞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경중을 따져서 좀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번에 사실은 공식 일정 같은 경우에는 뭐 모두가 다 현장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풀단 취재가 이뤄집니다. 그래서 그것과 별도로 취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하고 있고 네. 지금은 이제 사실 한류가 뭐 많이 전파돼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한류. 미국의 어떤 사실
약간 보수화되고 있는 것과 어떻게 좀 맞물려서 교민들의 상황이 어떤지 이런 취재를 좀 해보려고 하고. 교민 취재. 네, 네. 그래서 그 교민 취재가 이번에는 좀 꼼꼼하게 돼야 될 것 같은 이유가 네. 뭐 조지아 사태도 있었고 그렇죠. 또 관세 협상 문제도 있고 네. 반이민 정책도 있고 뭐 이러니까 좀 교민 사회에서도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경북특보에서도 그렇고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도 그렇고 홍보를 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또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좀 더 아이디어를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월요일 날 출발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좀 이메일을 그냥 안부 메일 받자고 지금 저걸 띄운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보 메일. 네, 어떤 거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좀 포인트를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저희가 모르는 그 교민 사회 이슈들도 있을 거고 이게 저희가 이거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도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취재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보고 취재를 해보려고. 한마디로 이제 제보 네. 그리고 아이템 제안 네. 이런 것들을 좀 주시면 뭐 예를 들어 이런 박경환 기자가 좀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거. 이미 많이 들어왔죠, 근데 지금. 네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가 관련해서 비판 그 보도를 한 언론인들이 해고가 많이 되고 탄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언론 탄압이 미국에서도 지금 화두예요. 네,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좀 취재를 해보면 어떻겠냐. 왜냐하면 뉴스공장도 어떤 탄생 자체가 어떤 그런 부분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주시고 근데 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 되면은 대통령 순방 취재라기보다는 미국에 온 김에 할 거 다 하고 가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을지는 소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해보려고 하고. 그 탄압받는 미국 언론인들을 만약에 박형광 기자가 취재하면 그것은 저희랑만 소화할 문제가 아니라 특종이죠. 박형광 기자가 좀 이렇게 미디어지에 네. 이렇게 연재물 같은 걸 써도 좋고 그러니까요. 미디어 오늘 같은 데서 만약에 받아준다면 네. 뭐 그렇잖아요. 지금 미국 언론도 이렇다. 지금 오늘도 기사가 났던데 뭐 또 어디 뉴욕타임스 예. 뉴욕타임스 상대로 지금 트럼프가 또 조원대 2조 원인가요? 1조 원인가요? 뭐 그 조원 뭐 몇 조 뭐 배상하라고 막 소송 걸고 그랬더라고요. 뭐 뉴욕타임즈는 없어져야 할 언론사다 막 이런 식으로. 뉴욕타임스가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서 넘버원인데 트럼프는 많이 싫어하죠. 예. 근데 바쁘시겠다. 그게 왜냐면 대통령 기본 일정을 일단 쫓아다니긴 쫓아다녀야 그렇죠. 되는데. 네, 그게 좀 빡빡해서 어떻게 네.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획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미국 가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따로 만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네. 아 그래요? 예, 그 약간 명확하게 못 박아서 안 만난다 이번에. 아 그래 그래요? 다음 달에 이제 에이펙에서 만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번엔 안 기회가 또 만나고. 있으니까 곧. 네, 그래서 굳이 만날 그게 아마 협상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예, 안 만난다라고 말했고. 이번에는 한미 요새 정상회담 한미 관세 협상 분위기가 또 별로 안 좋거든요. 안 그 좋죠. 구금 사태 더불어서. 예. 네, 만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랑도 아무튼 이 시간대면은 잠깐 뉴욕이 몇 시입니까? 지금 뉴욕이 지금 오후 한 5시면 새벽 4시 35분. 4시 35분 네. 뉴욕이 네. 그러면은 우리 방송에서 날마다 전화 연결하려면 잠자다가 깨서 해야 되겠군요. 그러나 안 잘 겁니다. 아니 잠은 자야죠. 그런데 뭐 새벽에 전화 연결 같은 건 기본이지요. 그럼요. 특파원들에게 기본입니다. 그것은 기본을 네. 배워서 갑니다. 네, 또 그러니까 꽁이 뜰 것 같은데 지금. 그 매일매일 하든 아니면은 이틀에 한 번꼴로 하든 아무튼 전화 연결을 해서 네. 전화 연결이든 아니면 화상 통화든 전화 연결도 우리랑 가능할 것 같고, 해보자고요. 예, 그리고 제가 네. 이번에 그 라이브유 장비를 따로 챙겨 가요. 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라이브가 가능하면 네. 라이브도. 예, 아무튼 우리랑은 좀 그렇게 자주 하는 걸로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이 얘기로 넘어가죠. 예, 뉴욕 얘기 뭐, 그리고 덧붙일 말 있습니까? 뉴욕 예, 관련? 뉴욕 가서 이제 사실은 유엔 총회는 어떤 회담이 열릴지 모릅니다. 정상 간에. 거기 안에서는 네. 그 현장에서 막 잡히는 회담도 있을 맞아요. 거고. 어허. 지금은 아마 프랑스, 이태리, 우즈벡, 체코, 폴란드 요 정도로 잡혀 있어요. 예. 네, 근데 그 현장 가서 더 잡힐 수도 있고, 덜 잡힐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예. 타임즈 인터뷰 저희가 어제 소화를 못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 인터뷰가 사진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사진이 아주 그 타임즈는 항상 그렇죠. 그 예전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 타임즈 일면 사진도
굉장히 정면을 아주 탁 이렇게 노려보는 듯한 그 네고시에이터라고 네. 써져 있었나요 그때? 맞아요. 예, 굉장히 네. 인상적인 사진이었는데. 이번엔 브릿지라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별명을 붙여줬죠. 그리고 조명도 일부러 저렇게 탁 이렇게 해서 멋있어요 타임지는. 예, 네, 항상. 이게 사진이 사실 타임즈의 이 전면에 나서는 게 거의 트럼프 대통령 말고는 그럴 일이 잘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번에 저 사진을 찍으신 분이 홍장현 작가라고 굉장히 좀 유명하신 사진 작가 분이신데 어허. 그러니까 타임즈에서 이 작가를 매번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작가를 하는 게 아니고 섭외를 한답니다. 그 정부의 성격과 대통령의 캐릭터에 맞춰서 그 작가도 섭외를 한대요. 어허. 근데 이번에 홍장현 작가라는 어떤 분인가 하고 보면 윤석열 탄핵 집회 때 핫팩 10,000개 기부하는 뭐 요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분인가요? 예, 아, 그래서- 홍장현 사진 작가 오른쪽에 나오는 저분인데, 네. 그래서 핫팩 이제- 10,000개를 기부했던 적이 맞습니다. 있다. 예. 네, 그래서 사실 타임즈에서 그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해외에서 우리 정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지점. 그렇군요. 감동이네. 이런 뒷이야기가 있군요. 또 성남시장 방문한 거 관련해서도 뭐 좀 뒷얘기가 있다고 네, 제가 그 들었는데. 현대시장. 그 사실은 예. 이게 성남 현대시장. 네, 예, 이게- 이재명의 정치적 고향이죠. 아예 계획이 없던 거라고. 아 그래요? 이게 어제죠. 어제. 네, 어제 그 다른 행사 갔다가 맞습니다. 들른 거- AI 관련해서 행사를 치르고 그래서 보시면 저기 하정우 수석만 옆에 있어요. 아하. 왜 그러냐 하면 너무 급하게 대통령이 갑자기 가자라고 해가지고. 성남 간 김에 저기 좀 네. 둘러보자. 근데 그래서 그 참모분들께서 주요 참모분들께서 끝나면 빨리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대통령보다 먼저 도착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김용범 수석도 있는 것 같네요. 예. 네, 몇 분만 계시고 이 주요 참모분들께서 빨리 이동을 하느라고 이동을 했대요. 그렇죠. 일단 비서실장이 안 보이네요. 네, 그래서 저길 못 따라간 거예요. 그만큼 갑작스럽게 잡힌 행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 옥수수 사잖아요. 대통령께서 옥수수를 찐으로 좋아하신다고. 네, 그래서 보시면 물은 옥수수 달라고 본인이 직접 요구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차에서 먹었다고. 저도 저 영상 봤는데 참 그 성남 그 시민들이 그리고 상인들이 정말 많이 반겨주더라고요. 네. 말하자면 우리가 키운 사람을 이제 그치. 대통령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 있나 봐요. 고향 네, 진짜 네. 고향 같은 느낌이 네, 있죠. 그리고 뭐 그게 뭐 틀린 말도 아니지요. 네. 그러니까 오랜만에 우리 만났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시민분들도 있고, 맞습니다. 예, 다시는 제가 이렇게 만나기는 힘들 줄 알았는데 너무 반갑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상인분도 그래서 제가 저기가 봤고. 이제 대통령께서는 천천히 걸어가려고 그러고 예. 수행원들은 조금 빨리 재촉하고 뭐 그런 해프닝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 뭐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대통령 스스로도. 예, 맞습니다. 성남이라는 곳이 대통령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도 기억이 나요. 대통령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 그 저 성남시장 저기 현대시장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연설을 이번 대선이 아니라 아마 지난번 졌던 대선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 윤석열 후보와 맞붙어서 그 우리 어머니가 여기서 동전 한 입 두입 받으면서 간이 화장실 관리했었다는 얘기를 연설에서 한 바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그 빈곤층 시절을 회상하면서 기억납니다. 예, 그 연설도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네요. 그렇죠. 예, 상대원 시장, 상대원 시장 성남에 있는 또 다른 시장에서 그런 연설을 했던 기억, 예, 저도 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미국 하면 지금 관세 협상 약간 날강도식 관세 협상이 이제 논란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타임지 인터뷰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세 협상에서 미국 요구에 동의했다면 탄핵 당했을 것. 그 정도로 미국 요구가 무리했다. 저는 이렇게 읽혔습니다. 네. 예. 맞죠? 예. 전 딱 일보 그 제목을 보면서 굉장히 영리한 양반이구나 이 대통령이. 예? 그 한마디가 미국도 겨냥하고 우리의 반대파들에게도 워닝을 주는 것이고 동시에 소름 끼쳤어요. 뭐라 그럽니까? 일도 뭐라 그래? 칼 하나에 날이 두 개 있는 예. 뭐 이런 거? 예. 날이 두 개 있는 양날검이죠, 뭐. 그래, 예, 예. 맞아. 그런 것이기도 하고 아무튼 예. 뭐 일석이조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영리하고 함축적인 발언이었다. 아울러서
지금 당장 시시콜콜이 깔 수는 없지만 관세 협상 전후 그리고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 전후에서 미국에서부터 왔던 드래프트라고 그러죠. 왜 초안? 예. 그 보면 너무나 무지막지했고 내가 아니 만약에 지금 우리가 식민지도 아니고 지금 미국한테 왜 다 맞춰야 돼요? 사실상 식민지처럼 카터가 날강도 아니라 진짜. 누구야? 트럼프는 식민지 대하듯이 요구했던 거 네. 아닙니까? 그대로 우리가 따라갔다가는 나는 당장 탄핵된다 이 말은 그만큼 미국이 말도 안 되는 무지막지한 요구를 해왔다는 게 1번. 2번 내가 왜 2025년 6월 3일 날 대통령이 됐느냐. 느닷없는 계엄 때문에 현직 대통령 윤 아무개가 탄핵됐고 그래서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겨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니냐. 근데 내가 100일도 겨우 100일이나 될까 말까인데 미국 니들이 원한 대로 하자고 했다가 내가 바로 탄핵당한다. 그 말은 미국 너희들도 명확히 사태를 알아라. 예. 누울 자리 보고 발 뻗어라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택도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미국에게도 분명히 알리는 한편 한국의 항용 반대파는 물론이고 잠재적인 반대 그룹이거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갸우뚱하면서 정말 정상회담에서 뭐가 있었고 얼마나 퍼주었길래 조지아에서는 300몇 명이 이렇게 달려가고 풀려는 났지만 왜 아직도 미국은 저렇게 이상한 요구를 툭툭 해대는 거야? 우리가 뭔 약점이 잡혀 있는 거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들에 대한 것을 한마디로 그게 아니다. 무리한 요구였다. 그 정도로 심각한. 예, 그렇게 돌려서. 내가 탄핵당한다. 예. 그대로 했다가는 이 말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심오한 난 돌려가기네요.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지금처럼 이렇게 한 큐에 뭘 심플하게 쌈박하게 정리하는 그 대단한 능력 예, 같아요. 역시. 그런데 국힘은 왜 그럽니까? 그 미국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야 한국은 그냥 3,500억 달러에 우리가 퉁쳐줘서 합의를 했으니까 일본 5,500억 네. 달러지. 에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니들은 돈만 내라. 네. 투자처는 우리가 정한다. 이런 차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아니 일본하고 우리하고 같습니까? 그러니까 거긴 기초통화국이고. 다른데. 예. 그렇지. 예. 그러니까 미국이 어느 정도로 터무니없었냐면 니들은 그냥 돈만 내. 우리가 그 용처 쓰는 데는 알아서 정할 테니까 그걸 어떻게 사인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도 사인을 안 하고 있는데 국힘에서는 그 왜 사인이 없냐 지금 이렇게 따지잖아요. 예. 국힘 얘기를 좀 요거 관련해서 하려고 네. 했는데 국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대정부 질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 협상에서 덤터기를 당했다. 이렇게 하면서 또 공격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도. 네, 말이 안 예. 되죠. 일단은 사실관계나 팩트 파인딩, 팩트 추적이 안 돼 있는 거고 1번. 할 의지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예. 팩트를 찾을 능력이 없고 예. 의지도 없고 2번. 무조건 반대는 해야겠고. 근데 합의서 사인이란 건 없으니 아하 뒤로 뭐 했구나라고 넘겨짚어서 지금 그냥 말로만 계속 볼륨 게이지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국민이 속지는 않죠. 예. 거기에 이 타임지 난 요번 사진 보니까 얼굴에 요만큼만 하얗게 조명을 쳤더라고. 예? 그래서 저것도 좀 특이한 기법이다 싶었는데 오, 예. 제목이 끝내줬어. 더 브릿지 이렇게 브릿지 달아놨는데 역할을 한다. 네, 예. 딱 들어봤더니 나 탄핵당해 그대로 하듯 했다가는 그래서 안 하는 거야. 딱 이 아하. 말이었잖아요. 국힘은 제발 상대의 내공, 실력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예. 말을 하거나 그게 안 되면 학원을 다니든가 좀 더 올라온 뒤에 해야지. 네. 건건이 한마디씩 하고 넘어갔다가는 잽에 쓰러집니다. 아우 시원해. 이게 수준이 맞아야 뭔가를 싸움을 할 텐데 수준이 너무 안 맞는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팩트로 조지고 누워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도 좀 신경을 좀 쓰는데 그래야 돼요. 팩트가 없어. 예, 팩트를 먼저 조사를 좀 하십시오. 빠루가 팩트인데